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잘 봅니다. 우리가 아까 광합성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엽록체가 있다 했죠, 그죠? 엽록체 속에 뭐가 있다? 엽록소가 있다, 그죠? 클로로필이 있다, 그죠? 엽록체는 클로로플라스트라고 발음하고 엽록소는 클로로필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요것도 보면은 외막, 바깥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스트로마라는 게 있고 그라라는 요 띠가 있어요. 부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식물 세포가 이제 구분해 보면 식물 세포 속에 이렇게 있다. 식물 세포는 바깥에 세포 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 막이 있다, 그죠? 그 세포 벽 바깥쪽이 딱딱해야 소위 규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뭐 한다, 병해충 발생이 적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게 또 뭐가 있냐, 소위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요 크리스탈이라는 띠가 있는데 요걸 자세히 보면은 외막이 있고 안쪽 내막이 있고 망막이 공간이 있고 요 사이 안쪽에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여러분들 잘 들어봤죠? 요 티라코이드를 다시 이제 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 동전사나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은 실제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면,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그리고 물이 있죠. 물이 빛에 의해서 광분해 되겠죠. 이걸 광학 반응이라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배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 만들어지죠. 6탄당 C6H12O6라는 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다? 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 한 분자가 요렇게 이제 켈빈 사이클로 돌겠죠, 그죠? 여기에는 CO2가 소비가 되고 당이 되는 거라. 이 말은 해당 과정, 당이 녹는다 이 얘기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6탄 당이 CO2가 부족할 경우, 빛이 없을 경우에는 산소를 소비를 하면서 당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당이 녹는다, 분해된다. 그래서 1ATP. 1ATP가 뭐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잖아. ATP가 ADP로 되면은 그건 ADP라 그러잖아, 그죠?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아데노신 다이 2라는 뜻이고, 아까 ATP는 아데노신 트리 3개란 얘기야. 인산이 3개. 그러니까 아데노신 3인산,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짜리고, 요거는 인산이 아데노신 다이 2라는 뜻이에요. 2개 인산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돌면서 NADPH가 NADP로 하면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수소도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요걸 차단해서 여기서 CO2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당이 만들어지는데 요 과정을 해석을 해놨다 이 말이죠. 누가?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무슨 과정이란다? 켈빈 사이클, 켈빈 과정. 이렇게 회로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 영양물질에서 이 포도당이 만들어졌잖아. 켈빈 사이클 통해서 이 당이 산소가 있고 그 CO2나 광이 없는 조건에서는 특히 밤에 온도가 높을 때는 이게 분해가 돼. 그걸 해당 과정이라 그러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의 당이, 육탄당이 있으면 피루빅 액시드, 피루브산이 몇 개?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를 예를 들면 요 과정을 거친다. 어디서?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뭐 한다 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했죠, 그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똑같아요.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다, 그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뭐 한다? 아세틸 조효소 코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코A. 그래서 요 크랩스 사이클, 요거는 켈빈 사이클로 돌았고, 요것은 크랩스 사이클이라 그러죠. 요거는 당이 어떻게 돼요?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전달계에서 O2하고 H2가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 당이 분해됐죠. 그러면 이 크랩스 회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CR 술프 마오, 시알릭 애시드, 술프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술프, 말릭 애시드, 옥살 애시드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38 ATP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38 ATP, 요 ATP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1AP당 688이에요. 668
칼로리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1칼로리는 뭐다? 물 1g을 1도씩 높이는데 드는 에너지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전분을 먹으면 이렇게 내가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은 학생, 안 먹은 학생 머리 돌아가는 게 다르다. 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 주니까 머리가 피 속에 당이 있으니까 에너지로 만들어 주니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식해봐. 단식하면은 머리가 땡하고 기가 멍 이래 와. 오래 하면 가시겠지. 별이 되겠지. 밥 안 먹으면.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뭐 어떤 학생은 근육이 중요하다 해서 막 이거 하잖아. 이거 하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지. 지방은 없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우리가 영양 3원소, 3대 원소 하면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탄수화물이 과잉되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지. 저장 지방. 물론 이제 오메가3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죠. 그거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아주 좋은 기름이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 포화되지 않는, 실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름은 소위 이제 식물성 기름, 들기름 이런 애들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거친다. 이게 광합성을 통해서 뭐 한다? 여기서는 켈빈 회로에서 당을 만들고 이 당 만드는 것이 해당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다예요. 됐죠? 그래서 요 과정은 뭐 시험 문제는 뭐 내겠나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자, 7월, 8월, 9월이에요. 온도는 30도씩 기준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6에서 20와트의 광이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비친다고 봤을 때. 광합성 속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광합성 했죠. 해당 과정까지 했다, 그죠? 에너지 만드는 까지. 했는데, 요걸 칼라를 보면, 만생종, 중생종, 조생종,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철원이나 오대, 연천, 이런 데서는 여름이 짧다 했죠. 그래서 어떤 품종을 심으라 했나요? 조생종이나 극단기성 품종을 심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 데는 베어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이 말이라. 짧으니까 어때? 그 품종은 소위 빨리 성숙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80일 걸리던 것이 120일이니까 60일 차이가 나니까 6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걸 이 만생종이 하는 것보다 빨리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조생종은 이게 광합성 속도가 어때요? 거의 10한5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생종은 어때요? 좀 느려. 이렇게. 중생종 그 가운데 있겠지. 그런 거예요. 중생종은 한 150에서 160일 정도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광합성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3학년 되면 생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작물 생리학에. 요 시간당, 요 제곱미터당 CO2 미리그램 어느 정도 몇 미리그램을 흡수하느냐. 시간은. 보통은 이제 초로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측정기를 할 때는. 요것은 이제 시간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일반 우리 광합성 측정기, LI 6400 같은 기계를 쓰면은 여기 한 15, 뭐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은 하는 거예요. 기계가 다 해줘.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얘 광합성하고 호흡 속도인데요. 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때요? 광합성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몇 도씨? 20도씨 이상이 되니까 어떻더라? 광합성이 더 증가하지 않죠? 그리고 3도 넘으니까 오히려 드랍된다. 떨어지더라. 그러면 광합성의 적정 온도가 몇 도씨? 2도에서 한 30도 정도가 여기가 뭐다? 광합성 적정 온도다 이 말이야. 가장 많이 하는 온도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긴 했는데 아까 해당 과정에서 배웠죠. 당이 분해되어 버리죠. ATP를 만들어 버린다. 에너지로 바뀌어 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냐? 그걸 호흡 과정이라. 숨 쉬는 과정, 산소가 있는 과정, 빛이 없는 과정. 이 호흡이 이렇게 일어난다. 호흡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한다?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합성하고 호흡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죠? 실제 호흡은 이게 건물중 또는 생체 중이 줄어드는 거죠. 광합성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요 차이가 실제 남은 순 생산량, 건물 생산량이에요. 그걸 보면 몇 도시가 가장 좋아요? 20도시가 가장 좋다. 30도시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요만큼 줄어든대요. 40도시 가면 어때요? 거의 뭐 광합성량이 없어. 숨만 쉬다가 볼일 다 봐.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갑니다. 사과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응? 너가 고향만 얘기하지 말고 다 자기 고향 얘기하면 안 돼. 밀양 얼음골, 그죠? 그 다음 함양, 거창 이런 좀 추운 지역에 사과가 유명하죠. 그죠? 과거에는 대구였는데 지금 강원도까지 갔잖아. 그 간 이유가 온난화 때문에 이제 갔는데, 왜 유명하냐? 밀양 얼음골 하면 일명 다른 말로 무슨 사과라 그러죠? 꿀사과를 하잖아. 그만큼 달다 이 말이지. 왜? 자, 볼까요? 자, 온도는 몇 도예요? 온도는 한 22, 3도 되는데 호흡은 온도가 낮으니까 적어. 특히 야온이 요 정도 돼. 그러면 건물 생산량이 이만큼 많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과일 시방 주변에 당이 쌓이다가 남으니까 어때? 그 주변이 꽉 당으로 차는 거라. 그럼 당도가 보통 12, 13브릭스인데 18브릭스, 뭐 16브릭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일명 꿀사과예요. 그럼 다른 거 하나에 1,500원, 2,000원 하면 얼음꿀 사과는 4,000원, 5,000원 받는 거예요. 그게 경제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동남아 지방에서 만약에 사과를 재배한다면 당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왜? 밤에 온도가 높으니까 호흡을 많이 해서 당이 다 광합성 했던 것이 다 소멸돼 버린다. 불이 돼 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한국에서 쌀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천. 그래, 경기도 이천 쌀 하면 미국에, 야, 미국이 무슨 LA에 무슨 이천이 있냐? 어? 샤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있죠, 그죠? 샤크라멘토 밸리에서 배를 재배하잖아. 거기 무슨 경기도 이천 쌀 해갖고 쫙 서붙여놔고, 그래 어디서 가오냐 하면, 아, 여기서 생산된 거든. 근데 왜 이천 서붙이냐면 종자는 이천에서 가져왔대. 그럼 이천 쌀이야 그냥. 이해됩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이천이라는 게 유명하다 이 말이야. 왜? 왜 유명할까? 밥맛이 좋으니까. 왜 좋을까? 아,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 추운 지방이잖아. 그죠? 남부 지방보다. 그 남부 지방에서 생산하면 온도가 높잖아. 야온이. 그죠? 야온이 높으니까 어때요? 밤 온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호흡을 많이 하니까 광합성에서 알맹이를 채워가지고 당분이 풍부해서 전분이 꽉 차야 되는데, 뭐 희끄무리한 차랑차랑 깨끗한 쌀이고 희끄무리한 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좋다. 남부지방,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높은 데서 광합성을 해서 알맹이가 차는 것을 고온등수기라 하면 되겠죠? 아, 그렇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저온등수. 알맹이가 차는 기간이 온도가 낮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재배법을 지금 달리 해야 되겠지. 어떻게? 지금 지구 온난화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 남부지방 평야지 중만청종 배는 8월 한 20일 정도 출수를 해.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밤에 온도가 높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밤에 온도가 높은 걸? 그럴때요? 열대야가 많이 발생해. 전쟁 나면 저래 무섭다 이 말이야. 저것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이다, 배고픔이다 이 말이야.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오산 비행장 진흥청에 근무할 때 뭐 회의하면은 저 지나가면 전투기 지나가면 일본관 그냥 묵념하고 있어. 말 안 해. 하면 시끄러우니까. 지금 저렇게 전투기가 무섭다. 그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가 시대가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경기도 이천살이 유명한 것은 고온 등수기 아니고 저온에서 등수기 된다. 밤낮에 온도차가 커져야 된다. 밤에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낮의 온도도 크게 높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밥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 저온 등수를 하라 이 말이죠. 언제? 9월 달에 출수를 해서 9월 1일 날 출수를 해서 40일이니까 10월 20일 날 수확하면 돼. 그럼 되겠죠.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항을 보통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항 시기를 조금 늦추든지 아니면 등수기 조금 늦게 되는 출수가 좀 늦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힘드나? 따라오기 힘들어. 이왕 한 김에 해보자고. 갈 때까지 가자.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영양 성장을 많이 하겠죠? 그럼 출수가 늦어져. 이해되죠?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럼 질소를 많이 주면 뭐 한다 했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니까 밥맛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조합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은 종합 예술입니다. 쉽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않은 사람 다 망하고 갑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교육을 완벽히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내가 하면 교수님 왜 우리 사람 이 밥맛이 별로예요. 이것만 배우면 간단하지. 이것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한다 하면은 나는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쌀 1kg에 10만 원에 사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런 쌀을 만들려면 어디 가서 만들면 될까요? 이천보다 더 좋은 데 있잖아. 우리는 산청도 있고, 한장도 있고 있잖아. 그런 이런 기본 이론을 알고 토양 조사를 하고 토양의 비옥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등수기 온도를 철저하게 보고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아,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가볼까? 나온 김에 가보자. 약초를 재배한다. 내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느 쪽에서 매입하면 좋을까요? 약초가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 산청에 가면 한양, 한방 노화, 동의보감촌 안에, 동의보감촌 알죠? 한방 노화, 연구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산청이 유명해. 그 왜 유명하냐? 겨울이 추우니까. 밤낮에 온도차가 크니까. 얘가 안 죽으려고, 살려고, 물동을 하려고, 추위에 견디려고,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저항성 물질들, 이것들이 다 뭐 하는 거냐? 사람에게 양리적으로 작용하는 약초들이 양리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추운 게 오히려 밤낮에 온도차가 크고 한 것이 우리 작물에 있어서는 퀄리티 면에서 보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돈 벌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사과를 만들었다, 벼 생산했다, 밥맛이 영 별론데 우리 사람은 밥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식당을 예를 창업을 한다. 요식업을 하겠다. 그러면 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게.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나? 만약에 밥맛이 되게 좋은 거하고 밥맛은 별로인데 반찬이 좋은 거하고 선택하려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반찬은 보통이고 1번 밥맛이 되게 좋고 반찬은 보통, 2번 밥맛은 영 형편없고 반찬은 좀 좋고. 자, 1번. 야, 2명밖에 없나?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2번. 야, 너건 됐다, 그럼. 야, 너그 벼과학을 하는데 분위기 좀 파악 좀 하자. 자, 1번이라고 가정합니다. 그죠? 왜? 많은 분들이 밥맛에 우리는 거의 온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반찬은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큰 차이가 없어. 평준화되어 있어. 이 밥맛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 뭐 어떤 학생이 항변하겠지. 아닌데요, 교수님. 요즘 뭐 전기밥솥이 좋아서 여기서 밥해도 되고, 저 뭐 밥맛 차이 별로 안 나는데요. 그렇지. 그게 농산업이에요. 옛날에는 일본에 가서 우리가 전기밥솥 사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밥솥이 세계 최고예요. K, 코리아 뭡니까? 팝, 코리아, 드라마, 코리아 뭡니까? 뭐 기술, 산업 전부 지금 한국이 대서력하고 있다. 뭐 때문에? 머리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소위 지금 고등교육 대학이 됐지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기회가 왔어. 어떤 기회가 왔냐. 과거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공부의 3분의 2를 어디에 투자하냐. 영어 공부하는 데 투자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 별로 안 해도 되잖아. 누가 다 해줘? 번역기 다 해줘. 챗 GPT 넣으면 다 해줘. 뭐 구글에서 다 해주잖아. 그 영어를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영어는 3분의 1만 해도 되고, 그죠? 3분의 2는 내가 이런 스마트 농산업 관련된 거라든지, 뭐 상식, 역사, 뭐 다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예요. 아주 좋은 기회다 하는 거 잊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이 이런 기상, 기후에 따라서 퀄리티, 미질이나 또 양이성 성분들이 달라진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내요. 광합성 호흡, 이제 순 생산량을 보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연면적 지수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벼에 있어서는 최적 연면적 지수가 최고분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다 했나요? 누구? 손 들어봐. 6 한 사람 손 들어봐. 6 정도. 그 6보다 더 좋은 거는 7 되면 좋겠지. 근데 7, 8 되면은 잎이 축 늘어지겠지, 그지? 그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딱 상이엽이 직립하고 이런 각도를 맞추면서 한 7 정도까지 가면 더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어쨌든, 이거 연면적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는 경향인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드랍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요 호흡량은 어때요? 연면적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량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순 생산량, 아까 광합성에서 생산된 게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로 바뀌죠, 그죠? 그걸 이제 해보니까 요 정도의 연면적 지수, 이 이상의 온도가 높아지면, 연면적이 많으면 이렇게 다시 드랍되더라, 떨어지더라. 그래서 최적 연면적 지수란 말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최적 연면적 지수 얼마예요? 6 정도죠, 그죠? 6.5, 뭐, 요 정도 됩니다. 요것은 호흡량이 이렇게 연면적 지수가 많으면 호흡량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리고 광합성 호흡량을 보면 광합성이 여기 맥시멈 된다, 그죠? 6.34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은 광합성량은 시간당 제곱미터당 가로 1m, 세로 1m에 CO2 그램수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 우측에 보면 최적 연면적 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요것은 8.5 정도 되죠, 그죠? 이 품종마다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품종이 아니고 빛의 세계입니다. 광의 강도가 빛이 세게 내리쬐면 어떻다? 이렇게 한 7이나 8 정도, 8.5 정도에서 맥시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흐린 날,
아, 우리 동네는 희끄무리해. 햇빛이 잘 안 들어. 이런 동네에는 최저연민적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한 3, 4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처럼 여름에는 말 그대로 써니데이 아주 클리어한, 그러니까 조도로 치면 15만, 18만 룩스까지 쫙 내리쬐는 마이크로몰 단위로 하면 1500 마이크로몰 정도로 포화 상태로 쫙 내리쬐면 어떻게 해요? 최적 연면적 지수가 더 올라가겠죠. 이게 뭐 한 10까지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요소가 있다 했죠. 잎이 이렇게 딱 직립하고 꼿꼿하게 딱 돼 있으면 좋은데, 그저 추 이렇게 늘어지면 어때요? 늘어지면은 최적 연면적 지수가 떨어지겠지. 그죠? 여기까지. 자, 힘내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질의응답.